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2편입니다. 6대 광역시 시장 전망. 이제 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 날씨 만끽하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0일인데요. 대전 시장도 제가 볼 때 하반기에 광주처럼 강세를 못 띄고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그 대전시장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광주는 이제 늘어났는데 여기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계속 줄 것인지는 제가 볼 때 신생아론 때문에 잠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이 대전광역시 보면은 이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보시면 어때요? 하락 거래가 훨씬 많다는 거 좀 느끼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락 거래가 양이 많습니다. 특히 이쪽으로 오면서 이 지금 신생아론에도 불구하고 쉽게 거래량이 상승 쪽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하락 쪽으로 약간 기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미래 시장,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꽤 많고, 그 와중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게,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게 한 1억씩 올라갔다가 이게 다 2023년도 거래입니다. 대부분이 3년도에서 4년도 넘어와서 하는 거래인데 어떤 힘이 약하죠. 이쪽보다는 내려가는 쪽이 좀 힘이 강합니다. 그걸 좀 체크해 주시고, 3월 1일부터 21일까지 보면 확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항상 조금씩 6대4, 7대3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3월 초에 조금 하락이 더 많았었죠. 그랬다가 잠시 이 3월 10일 이때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그러면 한 6대4 정도 되겠죠. 6.5대 3.5 정도나. 그럼 이제 요 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어떤 시장 분위기나 뭐 언론 보도 때문에 잠시 상승할 소지는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때도 아시겠지만 기억나시죠? 9월 달 돼가지고 꺾였잖아요. 추석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예산도 26조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뿐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작돼요. 하반기에는 6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50%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0.75 추가가 되거든요. 1.5에 50%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0.5 내린다고 해도 지금 금리보다 0.25가 더 높아요.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제할 게 보통 주택가격이 상승하려면 사는 사람은 많고 파는 물건이 적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환경이. 한번 분석 보도록 볼게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라져야겠네요. 이 대전에 이 5월부터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물량은요, 19,000개나 돼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여러분. 19,000이면 평소 대전의 입주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정 물량보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갈수록 여기 보시면 12월 되면 4,000에다가 1,620이면요. 5,000, 6,000 세대가 들어와요. 12월에. 그 대전은 제가 볼 때 12월 달에, 7월 달에 조금,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조금 좀 물량이 있죠. 이렇게. 7월 달에 물량이 조금 나올 때, 요때 조금 이제 흔들거리다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 1248세대 나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그 뒤로 이제 물량이 좀 없으니까 조금 요때가 좀 신생아론이랑 겹쳐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7월, 8월 들어오면서부터는 다시 하락할 소리가 많다. 여기 보시면 이게 3,000, 5,000 세대 가깝습니다. 5,000 세대인데 이쪽에 오면은 다시 6,500, 300, 400세대가 또 들어와요. 12월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여러분. 상상 이 물량이 나오면 현재 중요한 건 매물도 중요하다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물도 또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이거는 이제 파란색은 아파트 매물입니다. 아시에서 나오는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안 늘었습니다. 이 전세 물량도 잠시 줄었다가 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꽤 되니까 이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쌓여가고. 도롱 SKB라고 아마 대전에서 한 10위 안에 드는 아파트인데 찍었다가 쭉 치고 갔다가 지금 패턴이 어떤가요? 2019년 가격대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8억대에서 갔던 게 18년에 지금 14억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10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면 10억이면요. 2019년대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물량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물건이 소화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2023년도 한 해인데 4개 거래됐어요. 4개. 매물이 29개입니다. 지금 갭 투자했던 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이 계시다라면 대전도 이제 하반기 가을까지 충분히 보신 다음에 시장에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아파트의 이제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을 그림을 보면 더 확연해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011년부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2017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좀 받쳐주고 이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힘을 받아서 치고 가잖아요. 가는데 다시 꺾입니다. 꺾일 때 어때요? 거래량이 안 받쳐줍니다. 거래량이 받쳐줘야 주택가격은 상방 압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특례보금자리 때 이 거래량 늘었다고 보도 엄청 나오잖아요. 이거 쭉 이어보세요. 어떤 거. 평소보다 작아요. 힘이 약해진 겁니다. 펀더멘탈이. 그런데 지금 어떻냐? 2024년 1월에도 신생아로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어때? 못 받칩니다. 잘해야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선이 어디로 갈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선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이 힘을 받는 것 같았는데 1월 달에 크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을이었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시장이 꺾였어요. 꺾였다가 신생아론 때문에 올라가려 애를 쓰는데 힘을 잘 못 받잖아요. 이걸 볼 때 이거는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고 입주 물량까지 같이 하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아까 매매 물량이 어때요? 매도 물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물량이 16,000개예요. 16,000개.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광주가 한 23만 세대 되는데 대전이 한 26만 세대 좀 넘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광주도 물량이 많아서 하방 압력이 시작되는데 대전도 좀 따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표를 하나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최고점 대비 40%, 뭐 23%, 28%, 37%, 29%, 33%. 물론 좀 신규 단지고 대단지고 위치가 좋은 데들은 아직은 조정을 확실히 안 받은 데가 좀 있습니다. 조금만 받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대전이라고 할게요. 대전이 이 도심지가 값이 올라가면 밀려가지고 옆으로 가잖아요. 풍선 효과가 있어서 여기도 올라가죠. 여기도 이만큼 오르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역으로 여기가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따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역풍선 효과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7월 달에 한번 나올 것이고 11월 가면 입주 물량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 양상은 계속 크게 나타날 거예요, 대전이. 그래서 대전 시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최고가 대비 뭐 30%는 뭐 많습니다. 37%도 있고 그렇죠? 37%도 있고 34%, 여기 50%도 있습니다. 이거 뭐 작은 건데요. 작은 건데 보십시오. 10평짜리인데 5천만 원까지 갔다가 2,500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버블이 조정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젊은이들조차도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끌하는 게 약간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입주 물량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데, 여기 보시면 저 위치가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 편이고, 이 세대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여기 3,400,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1,300, 998. 이게 언제요?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 매도 물량을 내놓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왜? 이때 되면 현재 나오는 집들 잘 안 삽니다. 이때 매물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기존의 전세입자분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대전도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대전이 지금까지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대전하고 광주가 강세를 보이긴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더 큽니다. 12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천 거의 5천 세대죠. 5천 세대. 이 1620세대까지 하면 5천, 6,200 거의 7천 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12월에 시장 동향을 확실히 보고 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참고하시고 시장에 어떤 좀 체크하시는 도움 받으시겠지만, 이 정부가 또 미친 정책이라고 할까요? 물론 요번에는 그렇게 대출을 풀어줘도 그렇게 다가설 수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볼 땐 99% 이상 12월 되면 조정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그 전에도 벌써 만약에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도래하면은 이때부터 벌써 시장이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쭉 그러면 이때 가면 더 꺾이겠죠. 이 이후에 시장을, 그러니까 내년 봄이 되겠죠. 내년 봄에 그때 되면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분양 물량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 시장 생각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전도 좀 어려운 시장이 되겠다. 그 얘기는 역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무주택자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시장의 세력들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인해서 가격이 버틴다 할지라도,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분명히 만약에 버틴다 할지라도 내년이 되면 그러면 완전하게 더 큰 충격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가서시면서 내 집 마련이나 집값이 정상화되는 때를 충분히 기다리셔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평소에 뵙는 주간 부동산 경제 뉴스 다시 올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